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국 경제 사설입니다. 한국 경제 사설인데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조익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담대 채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주담대 채장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요구에 당초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출 문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은행들의 문제입니까? 금융당국의 문제입니까? 대출 규제가 너무 갑작스럽고 거칠게 이루어지면서 선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건 과도하다. 자녀 취약이나 이직 등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만기 40년에서 50년짜리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이게 중단을 해버렸네요. 우리 은행은. 만기 40년에서 50년짜리 주담대가 없어지면,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 가계 부담이 커진다.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도 있다. 집값 상승과 가계빚 급증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에는 LTV, 담보 인정 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3중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9월부터 대출에 더 높은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됐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오히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건 디딤돌 대출, 매입, 버팀목 대출, 전세 등 정부의 각종 정책 대출이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미뤄 대출 막차 수요를 부른 것도 정부다. 그래놓고 가계대출이 늘자 은행들을 압박하니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갑자기 예정에 없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쏟아내는 형국이다. 관치가 판치는 금융 후진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건 뭐 이제 초에 금리 올릴 때 제가 몇 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주택의 어떤 뭐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에 지금 너무 이제 확장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이제 기왕이 대출되어 있는 금리들, 그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금리들을 내려야 되겠죠. 내려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은 필요 조건 아닙니까? 꼭 이제 가능하다면은, 물론 전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국민 어떤 가계 중에 하나라도 한 집이라도 자기 집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이 된다든가, 그것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제도가 있었죠.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집값을 갖다가 상승시키는데 개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에 몇십억짜리들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책이 나가야지. 아니 지금 청년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
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젊은이들이 작년이나 그 전에 대출받았고 집 한 칸을 마련했는데 기왕이 대출받은 그 집값에다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만약 정부에서 진짜로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요걸 집값을 잡는 데서는 기왕의 서민대출, 즉 말해서 뭐 이제 공시지가가 얼마 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로 생애 최초의 이제 집을 마련한 사람들,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이제 구했던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받는 대출에 대해서 금리는 고정시켜주든지 오히려 하향시켜줘야지. 이 금리가 은행이 이 이익을 못 남겨서 은행이 갖다 파산할 지경이라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올려야 되겠지만은, 재작년 올해까지 해갖고 은행들이 뭐 몇십조씩 이익을 남겨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그 나눠서 쓰고, 은행의 평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봉이 뭐 얼마씩 된다면서, 그러면 좀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접근해.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그냥 1주택에도 그걸 중단을 시켜버려? 무슨 이건 뭐 정부에서 대출에 관여하니까 그걸 갖다 안 갚으면 서민들한테 타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면은 금융 전문가들이 정부를 갖다 설득을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정부가 첫째는 문제구만 보니까. 그쪽 계통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은행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요구를 하려면은, 지침을 내려면은 정말로 조금 그걸 갖다가 뭐 공식적으로 밖으로 하면은 뭐 관치금리다 이러니까 몰래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런 식으로 협조를 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 서민들이 받은 대출이라든가 1가구 1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서민들이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뭐 대출 받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전부 다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나 같은 문외한도 정말로 뭐 참 주식 한번 투자해보지 않았고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얼른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그러한 불만이 전부 다 정부한테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서툴게 또 이거 뭐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하면은 누구 욕하겠어?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더만, 그런 부분을 좀 제어를 해야지. 얼마 이상의 사람 사는 주택인데 뭐 30평을 갖다가 몇십억씩 하고 나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지. 좀 정식적으로. 그리고 서민들이 겨우 그냥 뭐 1억짜리 2억짜리 전세 얻어갖고 사는데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 금리를 높여가지고 월급은 뻔한데, 좋은 회사 공기업 같은데 공무원들 은행 직원들은 다 해당 기간이라든가 거기서 저리로 내지는 무이자로 대출해가지고 집값 마련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기도 어렵지만 대출 받아도 또 이자가, 그러니까 난 그거 이상해.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은 오히려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리 지금 그런 조건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신용도가 높다 해가지고 저리로 대출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은 아주 정말로 까딱까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잠깐 시청하면은 그냥 신용불량자로 넘어가고, 이런 정책이 어딨냐 이거야.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솔직히 은행도 국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IMF 때 경험했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고 그 국가 재정 어디서 나온 거야? 전부 다 기업에서 나오고 국민들 세금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분들,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뭐 대부분 이자 수익을 받고 있겠지. 그러나 이자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세밀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